잔잔한 오후의 햇살이 창가를 넘는 시간, 낡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팝송처럼 내 삶도 그렇게 익숙하고 때로는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남편 준호 씨가 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사람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모든 것이 색을 잃은 듯 흐릿하게 다가왔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고 나는 이제 온전히 나 자신만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 속에 있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창밖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가끔 찾아오는 옛 친구들의 안부 전화가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했다. 준호 씨와의 30년 결혼 생활은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낯선 흔적들은 내게 깊은 충격과 함께 끝없는 의문을 남겼다. 그 의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나를 잠식해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친구의 권유로 도예 강좌를 신청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흙을 만져본 적 없는 나였지만 동탄의 조용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공방은 묘한 이끌림으로 나를 유혹했다. 흙을 빚는 손길에 집중하다 보면 잠시나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들어선 곳이었다. 첫날 어설픈 손놀림으로 흙덩이를 만지작거리는데 낯선 온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다. 살짝 돌아보니 나처럼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빚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도 따뜻했다. 그의 존재는 마치 고요했던 연못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했다. 초보신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의 목소리는 나른한 오후의 햇살처럼 부드러웠고 잔잔한 웃음은 그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을 따라 번져나갔다. 그 순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 내 심장을 간지렸다.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는 그의 존재감에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미소 지었다. 그의 이름은 민규였다. 그는 자신을 은퇴 후 취미 삼아 도예를 배우러 왔다고 소개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사색과 함께 삶에 대한 열정이 동시에 느껴졌다.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색함을 녹여냈고 흙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빚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매주 도예 공방에서 만나는 시간은 내 일상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민규 씨는 때로는 서툰 나를 배려하며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었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에 몰두했다. 그의 손끝에서 흙이 아름다운 형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의 삶 자체가 예술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유머러스한 말솜씨는 내게 웃음을 선사했고 그의 따뜻한 시선은 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와 이렇게 깊이 교감하며 웃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던가.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 가뭄 끝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싱그러운 감정들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될 작은 공방전 준비에 한창일 때였다. 민규 씨는 나를 보며 씩 웃었다. 보물창고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그땐 흙덩이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흙으로 새로운 형태를 빚어내듯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의 제안으로 우리는 전시회 전날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동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냈다고 했다.
그의 삶 속에도 나처럼 깊은 아픔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묘한 동질감에 휩싸였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나의 외로움과 준호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나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민규 씨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물창고 씨, 나는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의 말은 내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고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잊고 지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두려움과 설렘,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내 안에서 휘몰아쳤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과거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민규 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열정은 마치 메말랐던 내 감정의 샘물에 단비를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과연 나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은 벅찬 기대감과 함께 미지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나는 숨죽이며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규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마치 숨어있던 감정들이 일제히 폭발하듯 요동쳤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잊고 살았던 강렬한 생의 감각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수하면서도 깊은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감정은 대체 뭘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그 모든 질문 앞에서 마치 멍해진 듯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겨우 내뱉었다. 그 말은 민규 씨에 대한 나의 솔직한 감정인 동시에 지난 세월 동안 감춰왔던 내 깊은 곳의 갈증을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했다. 그는 나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 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도의 공방에서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함께 박물관을 찾거나 근교의 작은 산을 오르기도 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숲길은 잃어버렸던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다웠고 그의 옆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달콤했다. 민규 씨는 삶의 구석구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작은 풀꽃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메마른 내 감성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그와의 시간을 통해 잊었던 미소를 되찾았고 멈춰버린 줄 알았던 내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행복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은 준호 씨의 흔적이었다. 민규 씨와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문득 준호 씨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눈에 띄곤 했다. 특히 준호 씨의 유품 상자 속에서 발견했던 그 오래된 편지와 사진소. 민수라는 이름은 언제나 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었다. 민규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과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을까? 준호 씨의 비밀을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 행복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나는 끊임없이 갈등했다. 밤에는 꿈속에서 준호 씨가 흐릿한 얼굴로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 듯했고 낮에는 문득문득 민규 씨에게 준호 씨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이 새로운 만남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해변가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드는 하늘과 바다를 보며 민규 씨는 나지막이 말했다. 인생은 참 신비로워요. 예측할 수 없었던 만남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 그의 말에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준호 씨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규 씨,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남편이 남긴 흔적들 속에서 발견한 어떤 비밀이요. 나는 준호 씨의 유품 이야기 그리고 편지에 담긴 민수라는 이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자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듯했다. 민규 씨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이해심 깊은 눈빛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보물창고 씨의 지난 삶은 충분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 돼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제가 옆에서 함께 할게요. 민규 씨의 따뜻한 지지는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굴레 속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준호 씨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낡은 편지와 빛바랜 사진들을 다시 꺼내 들었고 민수라는 이름의 단서를 찾아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오래된 비밀의 조각들이 과연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규 씨의 존재는 어둠 속을 헤매는 내게 한 줄기 등대 불빛 같았다. 사랑과 갈등, 이해와 용서,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지의 길을 향해 나서는 발걸음은 두렵지만 동시에 뜨거운 열정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정의 끝에 과연 어떤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규 씨의 따뜻한 지지는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굳게 닫혀있던 준호 씨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빛바랜 가족 사진,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조심스럽게 민수라는 이름의 흔적을 찾았다. 몇 번이고 펼쳐보았던 편지들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희미하게 남은 우편 소인, 발신인의 주소, 그리고 몇몇 스쳐 지나갔던 단어들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과거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그의 겨울 제주도라는 문구가 내 마음을 붙들었다. 준호 씨가 출장으로 제주도에 갔다고 했던 해, 그의 겨울이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일기장을 찾아냈다. 얇은 노트에 빼곡하게 채워진 글씨는 준호 씨의 젊은 시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익숙한 준호 씨의 글씨책,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사춘기와 젊은 날의 고뇌가 낯설게 다가왔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또렷하게 순자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진 애틋한 글귀들. 순자 씨의 환한 미소를 보면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열정적인 사랑을 어찌해야 할까? 일기 속의 준호 씨는 내가 알던 듬직하고 과묵한 남편이 아닌 뜨겁고 여린 청년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일기 속에는 제주도에서 순자 씨와 우연히 재회하게 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짧은 만남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깊은 파장을 일으켰는지 몇 날 며칠에 걸친 긴 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적힌 단 하나의 문장. 우리의 아기 민수.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믿을 수 없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내 남편이 내게 이렇게 거대한 비밀을 감춰왔다니. 배신감과 함께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준호 씨가 남긴 메모와 일기 속에서 언급된 몇 개의 주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 사라진 옛 지명들을 입력했다. 낡은 사진첩 속에서 배경이 될 만한 곳들을 찾아 눈을 비볐다. 민규 씨는 내가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묵묵히 내 곁을 지켰다. 그는 검색에 서툰 나를 대신해 옛 기록들을 찾아주고 때로는 운전대를 잡고 내가 찾아낸 희미한 단서들을 따라 함께 발걸음을 옮겨주었다. 민규 씨는 당신이 진실을 찾아야 당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이해에서 오는 거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늪에 빠진 나를 건져 올리는 밧줄과 같았다. 이 과정 속에서 민규 씨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내 상처를 보듬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수주간의 노력 끝에 나는 하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낡은 철물점이 보였다. 준호 씨의 일기장 한 기퉁이에 적혀있던 주소와 일치하는 곳이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가게 안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혹시 순자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순자라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다. 준호 씨가 젊은 시절 그곳에서 잠시 일을 했었고 순자 씨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호 씨의 집안 반대로 인해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순자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었다고 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수였다. 할머니는 순자 씨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홀로 남아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란이 한데 뒤섞였다. 30년간 믿었던 남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나직이 흘러나오는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나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민수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어. 꽤 큰 병인 모양이야. 엄마도 없이 혼자 얼마나 힘들겠나.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된 병원 영수증. 민수라는 이름, 그리고 최근에 입원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며 섬뜩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준호 씨는 죽는 순간까지 민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나 몰래 아픈 아들을 돌봐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상상에 몸서리쳐졌다. 철물점 문을 나서자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가슴을 옥죄는 고통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민규 씨가 황급히 나를 부축했다. 보물창고 씨 괜찮아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몸을 가눴다.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토록 큰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함. 준호 씨의 죽음은 단지 슬픔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내가 알던 준호 씨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보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걸까? 병원에 홀로 있다는 아들 민수. 나는 과연 그를 만날 용기가 있을까? 이 오래된 비밀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무거운 발걸음을 다음 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철물점 앞을 나서자 세상은 온통 뒤집힌 듯 아득했다. 발 아래 땅이 흔들리고 머릿속은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혼탁했다. 30년 결혼 생활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히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남편의 아들에 대한 묘한 감정이 뒤섞여 나를 압도했다.
민규 씨는 그런 나를 힘껏 지탱하며 부축했다. 보물창고 씨 정신 차려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요. 그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박혔다. 그는 나를 차에 태우고 한참을 말없이 달렸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겨우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망연자실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공간, 고요함 속에 울리는 내 심장 소리만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준호 씨, 당신은 대체 어떤 삶을 살다 간 것인가? 내가 알던 당신은 그저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하지만 일기장 속 젊은 준호 씨와 이제 밝혀진 민수의 존재는 내가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다. 왜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왜 나 혼자 이런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병원에 홀로 누워있다는 민수의 소식이 내 마음을 짠하게 울렸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존재조차 모르던 남자였고 어머니마저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 했다. 준호 씨의 일기 속에서 읽었던 젊은 날의 열정, 손자씨를 향한 애틋함이 떠올랐다. 어쩌면 준호 씨 역시 이 비밀 앞에서 평생 고통스러워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며칠 밤낮을 뒤척였다. 식사는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민수라는 이름. 세 글자와 함께 준호 씨의 알 수 없는 얼굴이 떠올랐다. 내 아이들은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버지가 숨겨둔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 그들에게 이 진실을 이야기할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내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다 문득 민규 씨가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이해에서 오는 거니까요. 나는 민수를 이해해야만 준호 씨의 삶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 거대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규 씨는 묵묵히 내 곁을 지켰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고 섣부른 조언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혼자 울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민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규 씨, 저 민수를 만나 봐야겠어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입원해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다. 그는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하게 답했다. 잘 생각했어요. 보물창고 씨.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가줄 수 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내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다음 날 오후 민규 씨와 나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정적인 분위기가 나를 짓눌렀다. 민규 씨가 준 정보로 어렵게 찾아낸 병실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그 아이를 만나야 할까? 내가 그의 새엄마도 친척도 아닌 단지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의 존재를 알게 된 낯선 이에 불과한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규 씨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힘을 주었다. 준비되면 들어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어 나는 겨우 문고리를 잡았다. 병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침대에 누운 소년의 얼굴을 비쳤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어딘가 준호 씨의 젊은 날을 닮은 듯한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수였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병약하고 가녀린 모습. 그의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창백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병실 공기 속에는 애처로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비애가 감돌았다. 나는 민규 씨의 뒤에 서서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다. 말없이 지켜보는 동안 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토록 고통받는 아이에게 내가 느꼈던 분노나 배신감 같은 감정들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저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을 이 아이의 삶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민수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시선이 문 쪽에 선 나에게 닿았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힘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나는 내 아빠의 아내야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나는 너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어떻게 말해야 이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민규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 씨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저는 보물창고 씨의 친구예요. 이분은 당신의 아버지인 준호 씨의 아내분이세요. 민규 씨의 말에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아버지? 그 흐릿하지만 그리움과 혼란이 섞인 듯한 그 질문은 내 심장을 칼로 찢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제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민수 만나서 반갑다. 많이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 미안하다. 이제야 찾아와서 나의 목소리도 갈라지고 있었다. 준호 씨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 이렇게 아프게 눈앞의 한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나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 우연한 만남은 과연 이토록 얽히고 설킨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진실의 문이 열린 순간 새로운 드라마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민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는 병실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의 초점 잃은 눈빛이 나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마치 투명한 막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 감정의 복잡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내 안에는 준호 씨에 대한 배신감, 민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의 병약한 모습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파도쳤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아이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 내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민수 만나서 반갑다. 많이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 미안하다. 이제야 찾아와서라고 속상했다. 미안함이 앞섰다.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야 그 존재를 알게 되고 병상에 누운 그를 만나러 온 이 상황 자체가 미안함 그 자체였다. 민수의 눈가에 촉촉하게 물기가 고이기 시작했다. 이내 투명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그 아이가 평생 감당해온 외로움과 슬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팔로 겨우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그 모습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아픔은 오롯이 나의 아픔이 되었다. 민규 씨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아주며 우리 둘만의 시간을 배려해 주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가 큰 위안이 되었다. 민수가 한참을 울고 난 뒤 겨우 진정이 된 듯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 창백한 손등의 핏줄이 너무나도 여려 보였다. 괜찮아 민수야. 이제 괜찮아. 이 말이 진심으로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몇 번이고 되뇌었다. 민수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는 정말 저를 아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준호 씨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우리의 아기 민수라는 문장 그리고 병원 영수증을 기억했다. 분명 준호 씨는 민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나 몰래 아픈 민수를 돌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확신이 들었다. 응, 아셨을 거야. 준호 씨 아버지는 너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나는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혼란 그리고 한 조각의 희망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 질문에 나는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준호 씨의 일기장 속 젊은 날의 모습과 나와 함께했던 30년의 세월을 교차하며 이야기했다. 성실하고 때로는 고집스럽지만 마음 따뜻했던 사람. 가장으로서 늘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
그의 이야기가 흐를수록 병실 안의 공기는 점차 따뜻해지는 듯했다. 민수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듯했다. 이어진 대화 속에서 민수의 지난 삶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 순자 씨는 민수가 어릴 적부터 병치레가 잦았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병이 깊어져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결국 순자 씨는 민수에게 이별의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민수는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나는 준호 씨가 남긴 일기장과 서류들을 통해 민수의 치료비를 남몰래 지원해 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의 비밀을 알아차릴까봐 그는 이중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 진실은 다시금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준호 씨를 향한 나의 분노를 애틋함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나에게는 숨겼지만 또 다른 자식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아픔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준호 씨의 고독한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민수야, 나는 내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충동적이었지만 진심이었다. 민수의 눈이 다시 크게 뜨였다.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감격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니, 이제는 괜찮아. 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 민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은 이제 고통과 외로움이 아닌 안도감과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제야 민규 씨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멀리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수의 보호자로서 나는 그의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의료진과 상담하고 민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폈다. 나의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들도 이내 마음을 열고 민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 시작했다. 큰 아이는 민수의 전공 공부를 도왔고 딸은 민수를 위한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병원으로 가져왔다. 가족들에게 준호 씨의 비밀은 아픔을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제 민수가 그저 준호 씨의 아들이 아닌 나의 아들처럼 느껴졌다. 그의 병실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준호 씨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은 나에게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다. 사랑, 이해, 용서 그리고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갈등은 점차 치유되고 있었다. 나는 문득 민규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내 옆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 복잡한 인생의 한가운데 그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나에게 새로운 사랑과 삶의 길을 보여준 길잡이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민수와 함께 그리고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민규 씨와 함께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와의 첫 만남 이후 내 삶은 물줄기가 바뀌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처음엔 준호 씨의 비밀이 남긴 깊은 상처와 배신감에 갇혀 있었지만 민수의 병약한 모습과 그가 평생 짊어져 온 삶의 무게 앞에서 나의 모든 분노는 점차 녹아내렸다. 그 아이는 준호 씨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낯선 이로 여길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는 그의 안쓰러움과 아버지가 없는 슬픔에 대한 애틋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온전히 민수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 그의 치료 계획을 의사와 함께 세우고 식단 하나하나 신경 써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고 모든 것에 조심스러웠던 민수도 나의 진심을 느꼈는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맑은 눈망울에서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터져 나왔을 때 나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준호 씨를 향한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그의 마지막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두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두 자식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내가 알던 듬직한 남편의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이제 나는 그를 원망하기보다 그의 삶을 이해하고 그가 남긴 짐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민수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내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두 아이는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우리 몰래 다른 자식을 두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민수는 죄가 없어. 아버지가 남긴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이란다. 나의 진심은 통했다. 두 아이는 몇 날 며칠을 고뇌하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민수가 가진 착한 마음과 병마와 싸우며 살아온 고된 삶을 이해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큰 아이는 민수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었고 딸아이는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와 민수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그렇게 민수는 서서히 우리의 가족 속으로 스며들었고 가족 내 갈등과 불신은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했다. 민규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민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는 언제나 봄을 참고 쉬는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니 제가 다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민규 씨는 민수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낯선 아이에게도 스스럼 없이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그의 그런 포용력 넘치는 모습은 내 마음속 깊이 사랑으로 자리 잡았다. 나는 민규 씨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뜨거운 열정을 넘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지혜로움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연인이자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민수가 퇴원하던 날 우리는 함께 식당에 모였다. 내 두 아이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민수와 민규 씨까지. 시끌벅적하지만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풍경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은 민규 씨를 통해 다시금 내게 찾아왔고 준호 씨의 비밀은 아픔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이라는 기적을 안겨주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시니어의 삶이란 마치 잘 익은 과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겉모습은 젊은 시절처럼 매끄럽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맛과 향기, 그리고 지혜라는 씨앗이 담겨 있다.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상실과 아픔을 겪지만 동시에 그 아픔 속에서 더 큰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미학을 깨달을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열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준호 씨의 비밀과 민규 씨와의 새로운 만남이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나의 오디오북 영상 스토리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던지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오해, 불신, 미움,
불륜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속에서도 열정, 사랑, 포용, 이해, 그리고 용서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나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나이 들어감이란 고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이해하며 더 현명하게 용서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을 선물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고 내 인생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민수와 그리고 민규 씨와 함께 새롭게 쓰여질 다음 장을 기대하며 환하게 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말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